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자, 내가 이미 가입한 보험이 현재 내 연령이나 건강 상태, 또 치료력, 가족력에 견주어 봤을 때 과연 100세까지 제대로 보장이 될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입한 보험은 가장 최신 버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입한 보험, 과연 이전에 가입한 보험, 또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은 과연 나를 100세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되실 겁니다. 자, 내 보험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을 건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장 내용, 그다음 보장 기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여기에 가장 최신 버전과 과연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장 내용은 첫 번째로 내 보험은 우선순위가 잘 맞게끔 되어 있느냐.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는 사망보험금이겠죠. 네, 잘 아실 거고요. 흔히 그래서 종신으로 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 생존에는 일단 진단비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 수술비, 네, 그다음이 이제 일당 순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진단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먼저 준비해야 될 건 암 진단비, 뇌 진단비, 심장 진단비가 우선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진단비 이후에 치료를 위한 수술비, 그리고 그 외에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배상 책임 쪽도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보장 내용이 또한 최신 버전에 있어서 내가 뒤떨어지진 않느냐. 특히 3대 질환에 있어서 암이 최근에는요,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대장전막 뇌암이 유사암이잖아요. 이 유사암에도 불구하고 일반암으로 분류가 돼서 보상이 되는 최신 버전이 있습니다. 과연 내 보험은 대장전막 뇌암을 일반암으로 해주는지 그냥 유사암으로 보장해 주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하고 심장도 가장 최근에는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까지 해줍니다. 네, 가장 큰 범위의 뇌혈관 심장 진단비가 있어서 과연 내 보험은 여기에 부합하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보장기간입니다. 종신까지 보장이 되느냐, 아니면 100세나 90세 또는 그거보다 낮은 80세까지냐. 여기에 기본 말고 특약들은 과연 80세인지 90세인지 100세까지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될 게 내 보험은 혹시 전체가 갱신형인지 일부 특약만 갱신인지, 그 갱신은 몇 년 주기인지를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다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우리나라 사망 성별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위주로 먼저 볼 겁니다. 자,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발병 사망 원인을 봤더니요, 남성, 여성 모두 1위가 암입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남성, 여성 모두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가 역시 또 뇌혈관 질환이고, 그 밑으로 당뇨나 폐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암, 심장, 뇌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 뇌하고 심장 이 2대 질환은요, 여름철에 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요. 자, 뇌하고 심장 그러면 대부분 겨울철에만 주의하면 될 걸로 아시는데요. 특히 심장 질환은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폭염으로 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걸 하다 보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혈액이 점도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서 심장 질환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심근경색을 경험한 분이 있으면 재발 위험이 높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도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만 이에 따른 이대 질환에 대한 보장도 혹시 내가 어떤 사고나 질병이 있을 때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이런 여름철에는 이런 특히 그래서 혈관 질환에 있어서요. 3가지 해당되시는 분이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고혈압,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답니다. 따라서 빈맥이나 서맥,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장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당뇨, 하지 정맥류 있는 분들이 혈관 질환에 특히 여름철에 막바지 이제 더위가 남았는데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요. 자, 거기에 요즘은요. 이 3대 질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암 치료한다 그러면 암만 치료하면 끝날 걸로 대부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방암 치료를 하는데 유방암이나 이런 폐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게 이제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이런 치료법들이 심장에 굉장한 부작용, 무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 표적 치료를 쓰게 되면 심장에 상처를 줘서 그런 부분이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해서 심부전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게 되면 협심증 같은 부분을 일으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또한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암 내 심장과 관련돼서 폭넓은 보장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령별로 그 심장질환 진료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약 69%가 60대 분들이 이제 심장질환 진료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또 40대, 30대, 20대 이런 순입니다. 고령자도 있지만 40대, 50세도 심장질환을 진료를 받고요. 20, 30대에도 있다. 즉 심장질환은 나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발병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심장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환자 수를 보니까 전체 100% 중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55.8%예요. 허혈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가 55.8%, 100%가 아니네요.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부분일 수 있어요. 기타에 해당되는 게 44.2%가 기타 심장질환인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부정맥이 52%, 심부전이 18%, 기타 심장 판막 질환이 3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내 보험이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만 보장이 된다면 무려 전체 심장질환 환자의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기타 심장에 내가 혹시 해당된다면 보장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심장질환의 보장에 대한 크기를 좀 측면에서 보면 전체 심장질환이 100이라고 봤을 때요. 급성심근경색증의 범위는 약 9% 정도예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이게 근데 9%가 해당이 되는데 흔히 알고 계시는 협심증 있죠. 협심증. 이거는 급성심근경색증보다 큰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흔히 이제 조금 더 크게 갖고 계시는 게 허혈성인데 이게 전체의 약 81%까지만 차지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타 심장질환에 해당되는 건 I30에서 I50 사이에 있는 거예요. 부정맥이 발작성 빈맥은 I47, 심방세동이 I48, 기타 심장 부정맥이 49고요. 심부전이 50인데 이게 44.2%의 환자 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바깥의 부분이 있어요. 즉 가장 큰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심장질환이 최근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진단비까지 보장되는 플랜을 운영하는 게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게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건강하신 분은 당연하고요. 예, 유병자, 흔히 말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분도 이제는 이 가장 큰 범위인 심장질환, 예, 진단비, 수술비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자니까 당연히 325 뭐 이런 조건일 건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335 조건입니다. 네, 3개월 동안 의사의 소견이 없고 3년 안에 입원 수술력 그리고 5년 안에 암 내 심장과 관련된 수술력이 없으시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동안은 이 심장질환 진단비가 예, 보시면 어느 회사도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상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알려드리는 이 플랜은요. 네,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주고 수술비까지도 보장을 해줘요. 이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까지 해주는 회사가 그동안 또 대부분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플랜은요. 진단비도 주고 수술비도 준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요. 특히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맥. 부정맥은 예, 빈맥, 서맥, 심방세동인데 자, 이런 부정맥이 이미 기왕력이 있던 분들도 이 플랜을 가입한 이후에 수술을 하더라도 보장을 해줘요. 와, 기왕력이 있는데도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면 된다. 가입할 때 335 조건만 통과가 돼서 그 가입 이후에 부정맥 기왕력 있던 분도 심장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보상받을 수가 있다. 네, 무려 예를 들면 3번 수술한 분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씩 심장 수술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3번이니까 당연히 6,000만 원까지 오늘 추천드리는 플랜은 됩니다. 일부 A회사도 되는데 A회사는 1,000만 원씩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요. 유병자가 이런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가입도 안 됐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플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험료 궁금하실 건데요. 자, 오늘은 뭐 젊은 층은 당연히 될 거고요. 네, 60세 이상인 분도 가입할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뇌하고 심장 진단비가 각각 2,000만 원씩이고요. 뇌 심장 수술비도 2,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뇌 진단비 2,000, 뇌혈관 질환 수술비 2,000. 네. 허혈성 심장 진단비하고 심장 질환 1, 2 진단비에서 2,000. 그죠? 그다음에 심장 질환 진단비 2 1,000만 원, 수술비가 2,000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자, 한번 여성분부터 볼까요? 5대 납입 면제, 암,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증일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도 되는 조건으로 보면 여성 40세가 이렇게 보장받는 게 19,803원이에요. 50세는 43,463원, 60세인 경우에는 82,000원이면 이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뇌심장 진단비, 수술비까지를 큰 보험료 부담 없이 20년 갱신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나는 비갱신을 원한다 그러면 비갱신도 가능은 합니다. 네. 자, 60세뿐만 아니고요. 70세까지도 가능한 플랜이 있어요. 자, 그래서 61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60세까지 가입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가입 금액은 좀 줄어듭니다. 뇌하고 심장 질환에 있어서 뇌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수술비 1,500까지 되고요. 심장 관련된 진단비는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술비 1,500만 원까지입니다. 66에서 70세는 좀 다소 좀 줄어들긴 하지만 61에서 70세까지도 뇌하고 심장 진단비, 수술받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수술했을 경우에 보장받는데 특히 이 수술은요. 네, 관열, 비관열 다 돼요. 자, 앞으로의 수술은 비관열이 많겠죠. 그래서 관열과 비관열 그 보장 금액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다 된다. 예. 그리고 반복입니다. 수술 회당으로 되는 거예요. 수술 회당. 한 번 끝나고 연 1회 이런 거 아니고요.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성 보면 기준으로 보면 61세에서 70세까지 보면 4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다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유병자,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3, 4호죠. 9버전 내가 간편보험이 있다면 이 9버전보다도 335, 333 또는 수술력 또는 입원력이 적은 경우에는요.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보험보다 335, 333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 가입 이후에 내가 옛날 간편보험 가입한 이후에 치료력이 없다면 새로운 버전의 간편보험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대질환 먼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암,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암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자, 앞서서 갑상선암을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상선암이 예전에는 일반암이었어요. 근데 2006년 4월에 이 갑상선암이 치료 빈도수가 높고 하다 보니까 이걸 유사암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암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가입을 안 했는데 후회하시는 분들이 10년 지난 다음에 2016년 4월에는 이 갑상선암이 한국인에 있어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1위로 등극을 했어요. 자, 이런 과거를 보면은요.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대장점막 내암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2021년 현재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대장암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굉장히 발병이 되는데요. 자, 1번부터 8번에 모두 해당되는 게 대장암이에요. 한국인 남성암 예측 1위, 65세 이상 여성암 1위, 생명보험 여성 일반암 1위, 국내 여성 일반암 1위, 전 세계 발병률도 높습니다. 여기에 전이나 재발에 있어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장암이에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2030년 정도 되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말씀하시는 게 대장암의 발병률이 200%로 증가할 거다. 자, 그때 가서는 대장암에 대한 게 보장 축소나 이런 게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이 대장점막내암은 사실 유사암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장 금액이 작아요. 일반암보다. 근데 이런 대장점막내암 D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암으로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D코드는 유사암이에요. 그런데 일반암이 되려면 C코드를 해야 돼요. C로 시작하는 코드를 해야 되는데 이건 D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내드리는 플랜은 일반암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자, 2019년 11월에 건강검진 시에 직장 상피내암 D코드를 받았어요. 점막층에 위치했는데 일반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유사암이기 때문에 100만 원만 해줘요. 근데 추천 플랜으로 했더니 4천만 원 일반암 보험금을 받고요. 거기에다가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도 됩니다. 근데 추천 플랜이 아닌 보험인 경우에는 100만 원밖에 못 받고 보험료 계속 내야 돼요. 자, 건강검진 시에 결장 제자리암 D코드였어요. 다른 데서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추천 플랜으로 하면 4천만 원 받고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 됩니다. 치질 수술을 하다가 직장에 제자리암이 발견이 됐어요. 진단받았습니다. 추천 플랜으로 하면 4천만 원 받고 납입 면제 되는데 일반적인 보험으로 그냥 그대로 주시면 300만 원 받고 보험료 계속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내 보험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좀 더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의 손보에 있는 보험은 대장암은 C코드라 일반암 처리가 돼요. 그러나 대장점막 내암처럼 D코드를 받는 경우에는요. 다 유사암이에요. 심지어는 일부 생보사 상품 옛날 버전은 대장암인데도 불구하고 유사암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추천드리는 플랜으로 하시게 되면 유사암으로 진단받았는데도 일반암으로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대장암 당연히 일반암 보상이 되는데 대장점막내암 D코드인데 이게 일반암으로 보상이 된다. 당연히 일반암으로 보상이 되니까 납입면제에도 해당이 되겠죠. 일석이조가 된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65세 1위 암이 대장암이고요.
앞으로 남성도 대장암이 1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자, 어떤 큰 혜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플랜으로 하게 돼서 보험료가 10만 원을 냈어요. 20년 납인데 가입하고 10년 차 됐을 때 대장 점막 내암 D코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보험이면 유사암이니까 대장 점막 내암은 한 1,000만 원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 계속 내요. 근데 추천 플랜을 하게 되면요, 이건 일반암이니까 무려 5천만 원을 받고요. 여기에 선택에 따라서는 페이백 선택을 하게 되면 그동안 10년 동안 냈던 10년 차니까 10만 원을 10년간 냈던 1,200만 원을 또 돌려받습니다. 5천만 원에 페이백으로 6,200만 원까지 받고 그리고 남아있는 10년 동안의 보험료를 또 면제받습니다. 과연 내 보험을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상태로 그대로 둘 거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고민이 뭐 필요하겠어요. 이게 더 좋은 건데. 그죠? 자, 더군다나 이 점막내암 D코드를 일반암으로 보상해주는 이 플랜이 건강체는 당연하고요. 유병자도 서류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협심증,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통풍, 심장팍막 흔히 알고 있는 유병자분들이잖아요. 이분들도 고지만 하고요. 서류 안 내도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요즘에 암보험은요. 면책기간은 다 있고요. 감액기간이 있어요. 가입하고 1년 이내는 다 50% 보장이에요. 유사암도 그렇고요. 특히나 또 유사암은 최근에는요. 가입하고 90일 이내에는 10%만 줘요. 91일부터 1년 이내가 50%인데 이 무서류는 면책기간 90일 이후에는 감액기간이 전혀 없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고 서류도 안 내는데 보험료도 싸면서도 감액기간도 없다.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또 보험료죠. 자, 40세부터 60세까지는 일반암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사암은 유사암 2, 3까지 해서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60일에서 65세도 됩니다. 일반암 2천에 유사암은 3까지 해서 합산 1,000만 원까지 되는데요. 20년 갱신으로 해서 40세는 2만 원도 안 됩니다. 50세가 여성분이 26,000원, 남성은 32,000원이면 되고요. 자, 60세가 여성은 34,990원, 남성분은 6만 원, 65세가 27,000원, 51,000원이면 이 엄청난 D코드 보험도 일반암으로 보상해주는 플랜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건강체는 뿐만 아니라 유병자까지도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또 두 번째, 대장점막 내암 유사암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암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세대고요. 최근에 유병자는요.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보험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 보험이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최신 버전에 얼만큼 가까운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